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이제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영풍 간의 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법적 분쟁과 함께 이번 사태로 불거진 공개 매수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정의원 변호사 주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한 달 만인가요? 네. 네. 이쪽 잘 아세요? 어제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공부 좀 하셨어요. 네. 이쪽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장난도 벌어지는 곳이기도 한데, 자, 고려아연 측 그리고 이제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 이쪽 연합 이제 공개 매수 1차전은 종료됐고 그야말로 주가 폭등이었는데 어제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뭐 급락 15%. 살짝 네 이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만 이번 분쟁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영풍과 고려아연에 동업한 지는 75년이나 되었습니다. 고 장병희 회장과 최기호 회장이 1949년도에 설립한 영풍 기업사가 그 모태인데요. 1974년에 고려아연을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세 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영풍 계열은 장씨 일가가,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경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영풍 계열의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 지분의 33%를 차지하는 대주주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최씨 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고려아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 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두 기업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에 최윤범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한화와 현대차로부터 연달아 투자를 받게 되고 이 최씨 일가의 우호 지분들을 많이 취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영풍가와 이 최씨 일가 사이의 지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화된 게 올해입니다. 이제 영풍에서는 사모펀드 사죠 NKB 파트너스와 함께 손을 잡고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부터 전쟁이 일어난 것인데, 네.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다량으로 매집할 때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얼마에 매수할 테니 팔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보통은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 예. 그리고 경영권을 방어할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영풍에서 먼저 전쟁을 선포한 네. 것이죠. 이에 이제 고려아연 측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최씨 일가에서는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 두 이제 회사는 양측에서는 서로 간에 그 회사의 주식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굉장한 큰 널뛰기를 했는데 올해 초만 해도 40만 원대 주식이었는데 예. 지금 10월에 와서는 100만 원대까지도 이제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고려아연하고 영풍에서 양측에서 지금 지분 싸움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공개 매수 이후에 나온 그 지분 차이가 한 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럼 이거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14일 날 영풍 측의 그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고요. 네. 23일 날 이제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양측 다 상대를 압도하는 어떤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고려아연하고 우군의 지분의 합 같은 경우에는 35.4%이고 영풍과 MBK가 확보한 지분은 38.47% 정도로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3%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립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일어났었는데요. 바로 어제죠. 그 고려아연 측에서는 새로운 지금 공시를 했는데 이제는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 때문인지 어제 또 30% 이상 주식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뭐 지금 이 상황들을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한가고 오늘도 16% 급락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거에 그 공개 매수층인데요. 영풍하고 이제 MBK 측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위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고려아연은 이 영풍하고 MBK 측에서 시세를 조정했다고 또 맞서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조사를 요청한다 이건데 지금 양측의
양측에서의 그 내세우는 쟁점이 뭡니까 지금?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제 자사주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이것들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인데요. 1차에서는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당했고 곧바로 2차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주요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행위는 최 씨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는 결정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거는 경영권 방어의 일환의 활동이지 배임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후에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도 영풍 측에 반격을 개시를 했는데요.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마지막 날 고려아연의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그 공개 매수에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MBK 파트너스가 시세 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금융당국에는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당국에서는 조사하기로 했나요 그러면?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들어간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사실 공개 매수가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보통 공개 매수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좀 많이 확보해 놓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가장 시끄러웠던 게 이제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였습니다. 그 당시 카카오가 그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시세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하이브가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네.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카카오가 S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띄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네. 기소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저 뉴스에 막 한참 나왔던 저게 이 건 때문에 저렇게 김범수 회장이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여쭤봐야 되나? 이게 공개 매수를 갖다가 엑싯 꼼수로 활용한다. 즉 이제 공개 매수를 이제 지분을 갖다가 모아서 경영권 확보한 다음에는 상장 폐지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장사의 공개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지분을 많이 모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자진해서 한다는 것인데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95%를 내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진 상장 폐지가 가능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진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기업이 상장까지 하고 왜 자진해서 이렇게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일반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장을 왜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기업의 신뢰도, 이미지, 그다음 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장사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상장을 했는데 이후에 기업의 내실은 굉장히 튼튼한데 주가는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 수년간 아니면 지금 당장 혹은 내가 향후 한 10년 이내에 대규모 투자를 받을 사업을 벌일 일이 전혀 없다. 아니면 내가 단기 이익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배당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걸린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셈법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수준을 밟는 것인데요. 비상장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공시 의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위기 관리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주들의 이익 등을 위한 보호 조치도 상장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쌓여있는 그 이익 등을 그 투자자들이 회수하고 배당받아 오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로 자진 상장 폐지까지 가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투자금 회수가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상장을 폐지하게 되면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기업의 경영진들이 그 결정들을 좀 수월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쌓여 있는 배당 이익금 같은 것들을 배당을 통해서 쉽게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 주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되면은?
피해 보는 거죠. 완전 그 전에 그 정리 전에 기간이 공개 매수 정리매매. 기간 정리매매? 동안에, 예. 정리매매 때 정리를 못하면은 이제 피해가 소액 주주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상장할 때 또 재무적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상장이 되면은 그 재무적 투자자한테 자금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 다 고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상장 폐지 수순 밟을 만한 종목들이 몇 개씩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시장 흉흉해지면서. 근데 일단 최대 주주 지분이 코스피는 95%, 코스닥은 90%니까 그 요건을 성립하기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맞습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실제 올해만 해도요. 그래서 락앤락이라든지 신세계건설 등이 공개 매수를 한 다음에 상장을 폐지했거나 네. 관련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행법상 공개 매수를 할 때 공개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 공개 매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소액 투자자들이 자신이 해당 주식을 사온 가격보다 공개 매수 가격이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뭐 여기에 참여하더라도 굉장히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소액 주주가 소외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 간의 그런 이슈에서 또 아무쪼록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돼야 될 텐데 관련해서 또 제도가 마련되는 목소리가 있고 또 사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뭔가 이 가격을 사면 이 정도의 공개 매수해준다고 하니까 분명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뭔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보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딱히 제도가 예.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뭐 시행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해당 주주를 사올 때 주당 가격이 있었을 텐데 네네. 해당 주당 가격으로 다른 사람 주식도 사와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등에서는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공개 매수가 이제는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소액 주주를 좀 과잉하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좀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